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대중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을 다 퍼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외국인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넘겨 비자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 뉴스를 본 많은 누리꾼이 일본은 저렇게 똑똑하게 대처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뭐 하고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댓글이나 글을 보며 정말 우리나라는 외국인한테 호구처럼 다 퍼주는 걸까? 하고 의문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팩트를 아주 탈탈 털어왔습니다. 결론부터 아주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이제야 도입하겠다는 그 제도를 이미 훨씬 전부터 그리고 일본보다 몇 배는 더 잔인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단 한 달만 돈을 안 내도 바로 비자를 잘라버리는 무시무시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외국인에게 다 퍼준다는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나라는 체납 외국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더 머물기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요. 출입국 직원이 모니터로 건강보험공단 전산을 즉시 조회합니다. 여기서 만약 단돈 몇만 원이라도 건강보험료가 밀려있는 게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정상적인 비자 연장이 즉각 거부됩니다. 원래는 2년이나 3년씩 연장해줘야 할 비자를 체납액을 당장 갚아오라면서 겨우 6개월 이하로만 쪼개서 임시 연장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돈을 끝까지 내지 않고 버티면 출입국 당국은 추가적인 체류 허가를 완전히 취소하고 강제 출국 절차까지 밟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성실 납부는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혜택 자체를 차단하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몇 달 밀려도 법적인 유예기간이 있어서 곧바로 병원비 폭탄을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다릅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를 다음 달치까지 미리 내는 선납제도로 운영되는데요. 이 보험료를 지정된 날짜에 단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즉시 중단됩니다. 나중에 밀린 돈을 다 내면 혜택은 부활하지만 돈이 밀렸던 기간 동안 병원에 가며 냈던 비싼 의료비는 단 1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체납 외국인의 국내 예금 계좌, 자동차, 부동산을 추적해 한국인과 똑같이 압류 절차를 밟아 강제 징수합니다. 이쯤 되면 아니 이렇게 엄격한데 왜 사람들은 외국인한테 다 퍼준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데에는 완벽한 이유가 있고 실제로 과거에는 제도에 심각한 구멍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완전히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크게 두 번의 거대한 대수술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대수술은 바로 많은 분이 잘 모르시는 2019년 7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날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임의 가입, 즉 본인이 원할 때만 가입해서 돈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돈을 안 내고 버티다가 큰 병에 걸렸을 때만 쏙 가입해서 값비싼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나면 탈퇴해버리는 얌체 행위가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허점을 깨닫고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당연 가입 제도로 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돈 안 내고 혜택만 보던 꼼수가 1차적으로 강하게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지역 가입을 강제 의무로 묶어버리자 이번에는 또 다른 꼼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즉 가족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심지어 장인 장모까지 한국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입국 당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해외에 계신 친척이 큰 병에 걸리면 한국으로 초청해 입국시키자마자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수천만 원짜리 수술이나 암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피부양자 먹튀 사례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 자극적인 기억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너무나 강하게 박혔고 지금까지도 외국인들이 우리 건보 재정을 다 갉아먹는다는 인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두 번째 허점마저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최근인 2024년 4월 마지막 남은 구멍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또 한 번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제는 직장 가입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면 반드시 국내에 입국한 지 최소 6개월이 지나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에 1차 수술과 2024년에 2차 수술을 거치며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던 건보료 먹튀 시나리오는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법적으로 완벽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주고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발행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공식 통계를 보면 여러분이 기절할 만한 반전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가 내는 건강보험료와 이들이 쓰는 의료비를 계산해보면 매년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의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이 외국인들 주머니에서 나와 우리 건강보험 재정을 채워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구조를 생각하면 아주 당연합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일하러 온 20대부터 40대 사이의 젊고 건강한 청년층입니다. 이들은 매달 직장이나 지역에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나이가 젊다 보니 정작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젊은 외국인들이 돈은 많이 내고 병원은 안 가주니 우리 건강보험 재정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뉴스에서는 자꾸 외국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까요? 그건 전체 외국인 통계가 아니라 유독 특정 국가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전 세계 모든 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흑자를 내고 있는데 유독 중국인 국적에서만 수백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피부양자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비율도 중국계가 압도적이었고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노령층 인구도 중국 국적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2024년 4월 피부양자법 개정으로 강력하게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수지 적자라는 타이틀로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내다 보니 대중들은 앞뒤 다 자르고 외국인 전체가 적자를 낸다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거 만만한 동남아 노동자들만 잡는 거 아니냐, 미국인이나 유럽인 같은 서양인들한테는 쩔쩔매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은 피부색과 국적을 절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출입국관리법은 모든 외국인을 단 하나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동일하게 다룹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미국의 대기업 주재원이든 영어학원의 원어민 강사이든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이든 전산망에 등록되는 외국인 등록번호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 주한 미군 가족이나 영미권 외국인들이 모이는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불만과 곡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한국인들은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건강보험료가 몇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무조건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월 15만 원 수준을 최소 금액으로 내야 합니다. 돈을 벌지 않는 서양인 유학생이나 주부들 입장에서는 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도 없는데 매달 15만 원씩 강제로 뜯어가느냐며 불평을 쏟아내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단 한 달만 밀려도 비자가 제한되니 서양인들조차 한국 출입국 사무소의 칼 같은 행정처리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눈에는 유독 동양인 외국인만 제도의 혜택을 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의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80% 이상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계 국적자들입니다. 서구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의 비율은 전체의 몇 %도 되지 않는 극소수입니다. 당연히 머릿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병원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도 뉴스에 나오는 외국인도 동양인일 확률이 높은 것이고 이것이 착시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제도의 허점을 노려 치료만 받고 도망치던 일부 외국인 사례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분노와 자극적인 기억이 여전히 대중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2019년 의무가입 전환, 그리고 2024년 피부양자 기준 강화라는 두 번의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먹튀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또한 일본보다 훨씬 정교한 전산 연계 시스템으로 체납자의 비자를 단단히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들은 오히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수천억 원씩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 규칙은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국적 불문하고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한테 건보료 다 퍼주는 호구 국가다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오늘 보신 영상을 당당하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고 비판하는 것과 과거의 정보로 오해를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